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헤어진 연인의 마음을 돌리고 싶어하던 A씨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유튜브 굿을 알게 됩니다. 무속인은 코로나 방역 수칙 때문에 굿을 따로 진행하고 그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주겠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A씨는 무속인의 설명을 믿고 4개월간이나 굿 비용으로 돈을 지불했습니다. 하지만 헤어진 연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돌아오긴커녕 연락도 없었죠. A씨는 굿이 전혀 효과가 없다며 무속인을 사기죄로 고소하려고 하는데요. 무속인에게 사기죄가 성립될까요?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이런 내용을 들으시는 분들은 설마 그걸 믿고 정말 굿을 맡겼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실제로 이런 일들이 많이 있고 저도 상담도 꽤 많이 합니다. 굿을 해주겠다고 해서 그것을 믿고 했는데 사기죄가 처벌이 안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실제로 많이 받고 있거든요. 판례는 무속으로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더라도 사기죄 성립이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무속은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토속신앙의 일종으로 마음의 위안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사기죄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판례 내용을 좀 보면요. 무속인에게 570만 원을 지불하고 취업 굿을 부탁한 취준생이 있었는데요. 취직이 되지 않아서 무속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일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판결이 났던 겁니다. 무속인이 실제로 취준생을 위해서 굿을 했고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겠죠. 실제로 했다는 거. 그다음에 취준생인 그가 자발적으로 굿을 요청했기 때문에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오프닝에 했던 것으로 돌아간다면 무속인이 실제로 굿을 한 것이 입증이 된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매우 낮고요. 아마 이제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상황은 유튜브를 통해서 동영상만 받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혹시 인정이 된다면 또는 본인만을 위해서 비용을 들여서 그만큼의 비용을 들여서 본인만을 위한 굿을 했었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했다거나 이렇게 한 사정이 발견이 된다면 혹시나 이 부분에 대해서 기망으로 볼 여지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양담소에서 함께 나눠볼 법률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이현지 변호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현지 변호사입니다. 오늘 또 차분한 우리 이현지 변호사님 도움 말씀 기대해 볼게요. 준비된 사연 만나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저희는 4살 딸을 키우는 맞벌이 부부입니다. 육아로 장모님 도움을 받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장모님이 아이를 위해 애쓰시는 것을 아니까 늘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육아가 고대선지 장모님은 아내가 없을 때면 내 딸이 뭐가 못나서 이 고생을 하는지 모르겠다. 자네랑 결혼 전에는 정말 부잣집 남자도 만났는데 그러면 도우미 몇 명 두고 고생도 안 하고 아니면 생활비를 많이 가져다 주면 나가서 일 안 해도 되는데 내 딸만 고생이다. 이러면서 제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자꾸 하시는 겁니다. 몇 번은 참았지만 너무하신다 싶어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제 기분이 나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말대답을 한다고 제게 욕까지 하셨습니다. 저는 몇 번을 참다가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아내는 어머니가 그럴 리가 없다면서 저를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믿어주지 않아서 제가 한 번은 녹음을 해서 들려줬더니 본인 어머니 말을 녹음했다면서 녹음을 한 제가 더 나쁘다고 화를 내더군요. 결국 장모님도 제가 녹음한 것을 알게 되면서 저보고 집에서 나가라고 하고 집에서 쫓겨나듯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갈등이 계속되어서 도우미를 두자고 아내에게 제안도 했지만 아내는 친정 어머니만큼 해주는 사람이 어디 있냐며 제 의사를 무시합니다. 장모님은 제가 마루에서 스포츠 경기를 보고 있으면 집에서 TV나 본다고 하면서 드라마로 바꿔버리고 저보고는 방에 들어가라고 하시고 제가 빨래를 내놓거나 반찬을 먹는 부분도 하나하나 지적하십니다. 저는 더 이상 이런 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는데요. 이런 경우 이혼 사유가 될까요?
그리고 장모님에게 위자료 청구도 가능할까요? 네, 예전에는 시부모님과 며느리 갈등이 주된 이혼 사유 중에 하나였다면 요즘은 장서 갈등, 그러니까 이제 장모님, 장인어른과 사이 간의 갈등이 이혼 사유로 상당히 좀 증가한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네, 그렇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사실 뭐 딸 가진 죄인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이제 결혼을 하면 여자가 이제 남자에게 의존해서 살아간다는 인식도 좀 부당하지만 있었고, 그다음에 시부모님이 이제 며느리에게 내 잘난 아들 덕분에 너만 호강한다, 뭐 이런 식으로 부당한 얘기도 많이 하셨죠. 그죠. 네. 하지만 뭐 이제 여성 그 인권에 대한 인식이 그 변화됐고 가정 내 양성 평등도 이제 정착이 되면서 친정 부모님들도 내가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키운 딸이 오히려 고생을 할까봐 이제 사위의 능력을 문제시하는 네. 장인 장모님들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또 자녀 양육이 워낙 힘들고 또 여성이 사회 진출이 늘면서 이 자녀 양육에 있어서 결국에는 이제 그 도움을 받게 되는데 부모님의 그러면 이제 주로 아내가 그래도 양육을 하다 보니까 아내 의사에 따라서 친정 근처로 이사를 가서 양육에 도움을 받는 경우가 이제 늘어났죠. 근데 그러다 보면 결국 결혼 생활에 장인 어른이나 장모님 개입을 이제 하시는 경우가 빈번해질 수밖에 없고. 그러게요.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또 아내들은 남편이 그런 얘기를 하면 우리 엄마가 당신을 힘들게 할 리가 없다라고 여기시는 경우가 또 상담을 해보면 의외로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남편들이 그 과정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내가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데 계속 살아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시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사례를 보면요, 지금 이런 경우에 이혼 사유가 되거나 위자료 판단이 나올 수 있을까요? 네, 그 재판상 이혼 사유 중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그러니까 남편의 부모나 그 가족, 아내의 부모나 그 가족이 부당한 대우를 하셨다면 거기에 따라서 이혼 판결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또 동시에 결국 혼인 생활은 부부의 문제이고 그 부모님들이나 본가 가족에 문제가 있다면 배우자들이 중간에서 중재를 적극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그 문제가 있는 가족과 거리를 두면서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얼마나 했느냐 이런 부분도 소송으로 이제 그 이어졌을 때 주요한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이나 가족이 행한 행위가 이제 위자료 판단까지 나올 정도면 그 혼인 생활의 파탄의 직접적인 경우거나 그 불법성이라든가 비도덕적인 측면도 상당히 강해야 되는데요. 지금 변호사님 사례를 통해서 보면은 일단은 장모님이 어쨌든 무시하는 발언을 하고 욕까지 한 부분.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지금 우리 사연 주신 분의 의사를 무시한 부분. 이제 요 두 가지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거네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남편분이 뭐 무조건 뭐 처음서부터 갈등을 하신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노력도 하셨다고 하시고 네, 또 중재 요청도 하시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너무 힘드셔서 그런지 이제 그러면 육아 도우미를 고용하는 게 어떠냐라는 제안을 했는데 이제 그 아내는 그런 의사를 이제 묵살했다는 거니까 결국에는 법원은 아내 쪽의 유책을 인정할 수 있고 만약에 이제 폭언이나 그 장모님이 하신 폭언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하다면 또 증거가 나온다면 사실 위자료 판단도 가능해 보입니다. 지금 변호사님 말씀처럼 이제 아까 보니까 녹음한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은 장모님에게 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 소송에서 원하시면 이제 청구는 가능하고 만약에 뭐 판사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위자료 판단도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뭐 폭언의 내용이나 그다음에 이제 얼마나 자주 또 어느 부분까지 부당하게 폭언을 하셨느냐라는 부분도 분명히 이제 그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또 그 이혼 소송에서는 조정이나 합의를 많이 유도를 하시는데요. 그 당사자가 아닌 그 부모들까지 이제 또 위자료 판단이 있다 보면 이혼 이후에 또 자녀가 있는 경우에 결국에는 조부모와의 관계도 중요한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자료까지 나오다 보면 조부모가 이제 손주에 대한 감정을 또 뭐 이렇게 표출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가족 관계가 와해가 되는 걸 좀 염려하셔서 그 방지 차원에서 이제 조정이나 뭐 이렇게 합의를 할 때는 부모님에 대한 부분을 조금 취하는 게 어떠냐라는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많이 권유를 하시죠. 근데 합의가 안 되면 결국에는 뭐 정말 불법적으로 행동을 하신 배우자의 부모님에 대해서는 위자료 판단도 나오는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연을 보면은 이제 처음에는 이 두 부부가 특별한 문제가 없었는데 사실은 정말로 그 원인 제공이 좀 그 장모님으로 보이는 면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에 대해서 어쨌든 끝까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사과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 사위를 더 막 혼내고 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이렇게 이제 우리 사례처럼 직접적으로 원인에 된 부모님에게 위자료가 나오는 게 어떤 경우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부모님이 알면서도 같이 숨겨주신 경우나 네. 아니면 이제 배우자를 쫓아내는데 그 부모님들이 나서서 이제 축출을 하는 행위에 동조를 하신 경우. 네. 그다음에 이제 양육을 도와주러 오셨는데 사실은 뭐 사위가 마음에 안 들거나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수시로 이혼을 해라라고 이혼을 강요하면서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시는 경우 위자료가 인정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네. 극단적인 경우에는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이제 집에서 나가라고 하시면서 화장실 못 쓰게 한다고 자물쇠를 달아버리고 며느리 짐을 밖으로 내던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아니, 그런 요즘 경우도 세상에 있습니다. 그런 일도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또 사실은 또 아이를 봐주시는 장모님이 이제 뭐 꼭 유기농 제품만 써야 된다, 명품을 써야 된다, 이제 이렇게 고집을 하시는데 사실 사위의 경제적 능력이나 월급은 그 정도가 아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돈을 이렇게도 못 버느냐라고 하면서 폭언을 하고 무시를 해서 위자료 판단이 나온 경우도 있었고, 네. 아니면 또 뭐 미신이나 사이비 종교를 강요하면서 뭐 부적을 가지고 다녀라, 뭐 아이를 위해서 제를 올리자. 그다음에 점을 보고 그대로 해라. 이렇게 하신 부분에 있어서도 그 상황이 반복되거나 파탄의 주요 사유였다면 네. 위자료가 인정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리 이현지 변호사님 말씀 들으니까 그 부모님들이 그런 행위를 하겠나 싶은데 또 실제로 또 이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부모님의 사랑이 왜곡되는 것은 없어야 될 것 같아서 사실은 부모님들도 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처음에 이제 어쨌든 손주를 좀 키우고 도와주기 위해서 오셨던 건데 마지막에는 그와 반대 방향으로 이 두 부부의 사이를 어쨌든 헤어지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하는 결과가 돼버렸으니까요. 어쨌든 일단은 좀 이 사연에 나오신 분은 빨리 도우미를 정말 어떻게 해서라도 대안을 찾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이현지 변호사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부탁드릴게요.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끝곡 김경호의 사랑했지만 들려드릴게요. 양소영이었습니다.